잘 쉬었습니까? 얼굴들이 보니까 잘 쉬었네. 예. 공부 안 했어?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저번에 우리가 21번을 했잖아, 그지? 22번부터 보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이 책에 10페이지 써주면 되겠다. 모의고사는 한 4개 정도 아마 나갈 거야. 4개에서 5개 정도 나가고 복습 시험은 소수령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외다 나와서 오 하나 써서 뭐인지 아닌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Q하고 어깨 차이도 알지? 그지? 석준아 무슨 차이야? 뭐가 없는 이야? 그렇지. 거의 없는, 조금 있는 애 차이였습니다. 어가 있으면 긍정, 어가 없으면 부정으로 보면 된다. be likely to, 이것도 다 아니까. 이민아, 이거 무슨 뜻? 그렇지. 동사할 것 같다, 동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현이었어. 그래도 없다, 그지? 그림을 보니까 둘이 뭐 하고 있다? 악수 말고 또. 또 이제 말해. 응? 약간 물어볼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협상과 관련된 글이 있었잖아요. 협상, negotiate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키워드는 협상하다라는 뜻이었었죠.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how to negotiate, 어떻게 협상하는지 알려주는 글이다. 여기는 주제 키워드라 쓰면 이렇게 쳐놨습니다.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알려주는 글이었었고, 자, 두 가지 협상법이 나오죠. win, lose.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또 하나는 win-win agreement. 양쪽이 다 이익을 보는 합의. 두 가지 협상법이 나옵니다. 당연히 1번이 좋은 거야, 2번이 좋은 거야? 2번이 좋은 거겠지? 그래서 야, 1번처럼 하지 마. 2번처럼 협상해야 돼. 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됐었습니다. 글씨하고 있지? 핵심어들. 색깔 펜이든 용한 펜이든. 자, transaction. 여기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transaction. 서로 이동하는 행동이니까 이것도 거래. 다시 말하면 협상과 동급의 단어로서 이 단어도 등장했다. 서로 거래하는 거, 협상하는 거 같은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그러한 협상이 거의 드물다. 당연히 아까 나왔었던 win, lose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과 반복적으로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win-win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interdependent한 세상에 살고 있다. 무슨 세상이었어?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세상이었지. 서로 혼자서는 못 살아. 상호 의존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둘 다에게 좋아야 한다. 윈 협상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다 체크됐습니까? 키워드들. 자, 그럼 빨간색 들고서 구문까지 보면서 가보자. 우리는 매일매일 협상을 한다. 왜도 나왔네. 뭐뭐인지 아닌지 오 하나까지 써서 우리가 그 협상을 실현시키던지 그렇지 않던지, 실제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어쨌든 협상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q 등장하겠습니다. 그럼 부정이니까 사람들은 거의 배우지 못한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협상하는지 협상법은 잘 모른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네. 그래서 협상법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those 이땐 사람들이었었지. 어떤 사람들? do 여기까지만 묶어줬습니다. 그래도 구문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운다. 전통적이라는 얘기는 win, lose, negotiating 스타일이었습니다. 뭐보다는 접근법인데 이러한 접근법 be likely to result in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동사였었죠. win-win 합의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접근법보다는 win-lose 협상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통 win-lose를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가지 협상법 중에 첫 번째 전통적인 것은 win-lose 협상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은 win-win이죠. win,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체크할 부분 우선 이렇게 두 자리에 빨간색 쳐보고 당연히 do하고 끝났다는 얘기는 대동사를 썼다는 얘기지. 앞에 있는 문장이 동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 동사는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배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옛날 방식 이런 방식을 보통 배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대동사를 썼기 때문에 do를 써야지. 여기다가 are 비동사 쓰면은 시험 문제 되겠죠. 또 하나 여기까지만 관계사절인 걸 제대로 인지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run 자리가 동사 자리여야 해. 근데 동사를 아닌 걸 써놓으면 또 시험 문제가 되겠다. 요건데다 to run이라든지 running 이런 걸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정리됐어. 자, 이러한 올드스쿨 구식 adversarial 적대적인이라는 뜻이었었지. 적대적인. 이 단어도 밑에 주석으로 주어졌던 단어였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만 우리는 구별하면 된다. 구식이야. 적대적이라는 얘기는 win, lose를 의미하겠지. 그치? 그러한 접근법은 어쩌면 유용할 수도 있다. 대신 어디에서만 유용하냐면은 one of negotiation에서만 유용할 수도 있다. one of라는 얘기는 일회성을 한 번 있는 그런 뜻이었었지. 한 번 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here 나왔네. 관계 부사로 꾸며줍니다. 문장 완전하겠죠. 주어가 not deal with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일회성의 협상에서 너가 그 사람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그런 일회성 협상이 돼. 이걸 쓴 거 괜찮죠? 구별할 수 있겠지? 당연히 which 써놓고 맞나 틀리냐 시험 문제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win, lose negotiation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다. 일회성일 때는 그래 win, lose 협상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연히 뒤집어져야 되겠지. 그러한 거래들, 여기서 이제 그런 거래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 win, lose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한 일회성, 그러한 거래는 점점 레어해지고 있다. 더 이상 흔한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과 반복적으로 거래하니까 일회성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배우자, 아이들, 친구, 동료들, 그 다음에 고객들과 의뢰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 이런 관점은 뭐겠습니까? 일회성은 더 이상 없다. 왜요다? 일회성 거래는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 여기는 밑줄 쳤다. 주제 문장이라서 밑줄 쳤습니다. 우선 it 가주어 썼고요. to achieve 진주어 썼습니다. 그리고 and 다음에 얘를 A로 얘를 B로 잡아주면 똑같이 to가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 to라서 생략을 한습니다. 자, 그럼 필수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필수적이다. 됐습니까? 당연히 뭐가 필수라고 봐야 돼? win이 필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A 자리에는 우리에게 좋은 거, B 자리에는 남한테도 좋은 거. 이런 내용 하나씩 써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성취를 하는데 성공적인 결과 누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게 필수적이다.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거래를 해야 돼. 협상을. 그러면서도 메인테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관계를 누구와? 우리의 협상하는 파트너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유지해야 된다. 아, 파트너 생각도 해야 된다니.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아야 되고요. 상대방 파트너에게도 좋은 그런 협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주제 문장이 나와.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거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이게 뭐다? 필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제가 끝난 거지. 윈윈 협상이 필수입니다. 자, 오늘날의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오늘날의 상호 의존하는 세상, 사업 파트너십, 그리고 장기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윈윈 아웃컴이, 다시 한번 윈윈 협상 결과가 뭐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필수가 되고 있다. 이 말이 반복이 되면 될 거잖아. 그지? 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유일한 acceptable한 result가 되고 있습니다. acceptable,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용인이 되는, 승인되는 유일한 결과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이제 법 나올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표시만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복습하기 편하잖아. 그치?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자면 역시나 인과관계 정도로, 그래서 양측에 유리한 협상이 우린 필요하다. 양측에. 그래야지만 파트너와 건강한 건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 나중에 이게 정리하는 거 필요해서 하면 말해. 나중에 다 뽑아줄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는 안 더워?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말하고. 자, 2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쉼표
which 관계대명사 쓸 수 있고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 대신 못 쓰고 그런 것도 기억나죠. 유리마 왔다 하면 무슨 문장?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잘 알고 있지? 뭐뭐 하는 것 혹은 무엇 뭐라고 해석되든 상관없이 불완전한 문장 써야 되고. discriminate 이건 무슨 뜻이었어? discriminate 차별하다라는 뜻이었죠. 그치? 차별 뒤에 against를 쓰거나 in favor of 둘 다 쓸 수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차별하면 against 쓰는 거고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차별하면 in favor를 씁니다. 본문에서는 아마 얘가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전치사랑 같이 쓸 수 있다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괜찮지? 이건 또 무슨 얘기였어? 연상 내가 왜 이 그림을 넣었어? 다문화 기억나지? 다문화 환경에서 다문화 환경에 관한 얘기였어. 다문화가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둘 다야 지금. 결국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문화가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둘 다에 관한 얘기였다. 그럼 그런 단어들이 중요할 거잖아. 그래서 interaction 상호작용 쉽게 말하면 그냥 교류라고 해도 되겠죠. 교류 상호작용입니다. 그죠, 혜빈아? 자, 누군가의 상호작용이겠어? 당연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이 1번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 증가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점이 있구나 라고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은 이런 다문화가 너무 커져. 너무 커지면은 fractionalization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얘도 밑에 주석으로 준 단어긴 했다. 무슨 뜻이었어? 그리고 또 분열이라는 뜻이었지. 단어 뉘앙스 자체가 좋아 안 좋아? 마이너스지, 그지? 너무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으면 분열될 수 있다. 마이너스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열이 좀 과도한 비용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엑사스. 여기는 부정. 그리고 lower productivity 생산성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좋은 점도 있구나. 하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다. 그치, 석준아? 뒤로 갈까? 수업 때 너무 많이 먹었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잠을 못 잤나? 자, 이런 다문화 배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핵심어였습니다. diversity라는 말을 했었지. 다양성. 제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다양성. 역시나 또 긍정, 부정이 나오겠지? 이런 다양성을 value,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개념입니다. 귀중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시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상품 서비스가 증가되니까 더 좋은 거야. 여기도 플러스. 반면에 이런 또 다양성이 이번에는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은, 그치?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핵심은 distortion이라는 단어를 썼지? distortion. 주연아, distortion은 뭐였지? 왜곡이었죠? 왜곡. 이제 다 부정적인 단어 나오면 되잖아. 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면 돼. 그래서 discriminate 같은 단어도 나오고, 차별하다. 차별. 안 좋아. ethnic. 얘는 민족의. 즉 문화의 다양성 혹은 민족의 다양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conflict. 갈등. 안 좋은 단어들이야. 이것들이 imported 한국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입이 될 수 있다. 다 안 좋은 단어들만 나오고 끝납니다. 글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겠지? 좋은 점, 안 좋은 점, 좋은 점, 안 좋은 점. 한 번씩 얘기하고 끝나요. 자, 이제 구문 빨간색 체크하면서 보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의 이런 상호작용이. 근데 누구와 상호작용하냐면 host population. 이게 주인의 인구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 지역 주민이 되겠죠. 그 지역의 본토에 있는 본토의 사람들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어쩌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긍정적인 external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외부 요인이라는 뜻이었어. 좋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positive랑 단어 쓰겠죠. 긍정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같은 지식의 spillovers spillover가 뭐였지? 뭐 우리말도 생각이 안 나네. 파급 막 이렇게 전파되는 거 그지? 그래서 지식의 파급, 전파 얘도 아마 주석으로 주어졌던 단어. 어쨌든 좋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케이스는 오직 advantage 언제까지만 이점이 되냐면 특정한 정도까지만 그러하다. 어느 정도까지만 다양성이 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버라이어티도 당연히 똑같이 다양성. 우리 다이버시티하고 그냥 동급이다 생각해주면 돼. 여기서는 오브까지 써서 이제 형용사처럼 쓰긴 했는데 이런 다양한 배경이 너무 커지게 되면 너무 다양해지면 분열이 일어나. 그리고 그 분열이 과도한 거래 비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부정적이지. 과도한 비용이 일어나.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는 문장 전체를 갖고 있겠죠. 그 소통이 뭐 이렇게 낮추는 건 아니니까 소통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어쩌면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해서 뭐 한 10나라 모였으면 그만큼 통역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들고 어쨌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풀어줍니다. 글이 한번 일단락했어. 그럼 이게 이제 전화 문장이거든. 자, 여기나 우리 어떻게 하지? 의자 빼줄까? 의자 빼. 자,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나롤리 나오고 보럴스 나옵니다. 동사 이렇게. 레이버 마켓 방금 나온 것처럼 노동시장이지. 생산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또한
한 지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알겠지? 다양성 얘기하는 건 똑같지만 여기는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였었고 이 문장 다음에는 우리 일상생활, 그지?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언급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위치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토러런 네이티브 파퓰레이션, 네이티브도 그 지역의 원래 살고 있는, 톨러런트는 관대한 이런 뜻이었었어.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관대한 주민 하면은 다양성을 받아들인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컬처럴 도시라든지 지역을, 다문화 지역을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범위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재화, 서비스의 범위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음식도 다양해지고, 그지? 뭔가 문화도 다양해지고.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로 갑니다. 여기는 서술형 후보였었다, 그지? 서술형 후보. 정말 고르고 고른 거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면 문장. 자,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선 수동형 be perceived 될 수 있다. 인지가 될 수가 있다. 다양성이 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 나와야겠지. 뭐로서? unattractive feature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서 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조 괜찮습니까? Diverse could be perceived as an unattractive feature. 자, 2% 연결됩니다. 만약 뭐 한다면 네이티브들이 perceive it, 그것은 역시나 다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양성을 인식한다면 뭐로서? distortion, 왜곡으로서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what접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끝났죠. 이렇게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그들이 인지하는 것, 여기는 것까지 한자머리가 될 거잖아. What they consider. 오케이? What they consider. 이 문장 다 어려워했었지. 이때 to be가 뭐뭐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라고 주어가 여기는 것.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 뭐 국적이라고 해도 되겠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사람들. 이때 they도 네이티브가 되겠지.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는 것에 왜곡으로서 다양성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쟤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졌잖아. 왜 우리나라 음식 안 팔고 이상한 음식 팔어? 이렇게 왜곡으로 인식하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들은요 여전히 네이티브스가 될 겁니다. 그 지역 토착민들은 심지어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하게 다른 ethnic groups, 다른 민족 그룹들을 불리하게 차별할 수도 있다.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두려워한다. 계속 네이티브예요. 그 지역 토착민들은 get 이하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누구 사이에? 당연히 자기 나라가 아니어야 돼. 다른 외국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수동형 are imported, 수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의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디 안으로? 자신들의 네이버후드. 여기도 그냥 지역이라고 해주면 되죠. 자신들의 지역 안으로 딴 나라들의 갈등이 수입되는 것. 이것도 두려워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증가, 감소 이게 긍부정이었다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자면은 다양성의 증가는 긍정이 되는 거고 우리 민족성의 왜곡이라든지 갈등의 유입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거다. 구체적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레이셜은 무슨? 레이셜. 이것도 민족의. 인종이라는 뜻으로 ethnic과 동사. 소연아 다 정리됐니? 저로. 실제 보기에 있었던 제목은 이렇게 표현됐었네. contrastive가 이제 대조적인이라는 뜻이었었지.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 측면, 즉 긍정, 부정, 대조적인 측면. 오케이. 그리고 키워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이 가지는 장단점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이 됐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렇고 일상에서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어제 축구 갔어? 아시안게임? 중국하고 했잖아. 이겼죠 우리나라가. 자, 요거까지만 하고서 쉬었다 가자. 여기까지만 보고 있을게요. 자, 이거는 성공적인이었고 successive는 무슨 뜻? 연속되는, 그렇지. 연속되는 단어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소 나왔으니까 뭐 나올 거다? 대. 소 됐구먼. 항상 소 보면 대 예상한다. end up. 그렇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end up ing. 해석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끝이 이렇게 나는 거였습니다. end up ing. 결국 ing 하게 되다. 이게 뭔지 알겠지? 그 이름 까먹었다고. 태펜가 뭐 있었잖아. 건물. 인류가 최초로 만든 구조물. 그치? 거기에 관한 얘기였어. 그럼 글의 주제도 기억나? 우리가 건물을 만들듯이 건물이 뭐를 만든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만든다. 오케이? 건물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지. 그럼 건물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키워드가 되겠죠? 빌딩. 건물은 빌딩이라고 표현되고 컨스트럭션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둘 다 같은 뜻. 건물, 건축 같은 의미고 shaking us. 이런 건축과 건물이
우리를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형성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줘. 아르키텍처 뭐야? 똑같지? 건축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빌딩은 너무 쉽잖아. 컨스트럭션 혹은 아르키텍처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건축이었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하겠네. 건축 밑으로 두 줄 내려와서 erect. 세우다. 건설하다, 세우다. 역시 빌드 너무 쉬워. erect라고 표현해. 그리고 erect의 명사 형태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오네. erection 역시 세우는 것. 그리고 건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successive 여기 이제 연속되는 이었지. successful하고 비교되는 successive가 여기 나왔다. 연속되는 세대들 할 때 사용됐어.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에 거쳐서 이런 말 할 때. 세틀 다운은 뭐 하는 거였어? 그렇지, 이게 정착하다였지. 중요한 이유 알겠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착을 안 하다가 정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건축, 건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과 발달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최고의 예시 중 하나는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건축물, 바로 정교하게 깎여진 돌들의 고리, 고베클리 테페였나? 어쨌든 튀르키예에 있는 요 고 건물이다. 뭐 중요한 거 없어요, 그지? 자, 이러한 조상들이 생각을 갖기 전에 뭐 하겠다라는, 우리 서 있는 돌을 세우자, 이러한 건축물을 세우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기 전까지 그들은 헌터 게더러였다. 첫 번째 이제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혹은 어떤 건설, 이 이전의 삶은 뭐였냐면은 사냥하면서 살았어.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건축의 이전인데, 이전상. 자, 그러다가 우선은 그 건설에 대해 약간 좀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 어피어니까 뭐처럼 보이냐면은 그러한 다양한 버섯, 큰 돌들이었어. 큰 돌들의 다양한 고리의 건설은 툭툭 걸렸다. 이게 동사였죠.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써 나왔지. 그리고 매우 연속되는 세대를 필요로 했었다. 몇 세대에 거쳐서 오랫동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이다. so that 그래서 매우 오래 걸렸다. 다시 주어 동사 문장 나와야겠지. 이러한 innovators, 혁신가들, 우리의 조상들, 건설자들입니다. 건설자들은 수동형 were forced to 뭐뭐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강요받았다. 정착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완료하기 위해서 그 건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정착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 정착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 과정이 되겠지. 그들은 되었습니다. 최초의 농경사회가 지구상에 되었다. 정착을 해서 결국 농경사회까지도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です. 끝났다. 그래, 다 내용 끝났어. 이제 주제문 반복. 이것이
초창기의 예시이다. 무엇의 예시인데? 사회의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한 사회의 예시입니다. 사회의 예시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회인지 말해줄 거거든. constructing something.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창기 예시다. 사회는 사회인데 무언가를 건설하는 동사절이에요. 건설하는. 그리고 여기 빈칸 자리에는 당연히 무언가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야 되잖아. 맞지? 사회인데 뭔가를 건설해. 어떤 무언가를 건설했는지. 여기서 요거잖아. something은 예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something의 핵심 내용은 뭐였어? 요거지?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꾸어줬던 무언가를 건설하라. 요 내용이 나와야겠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바뀐다. 인간이 정착하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 무조건 나오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예상하고 갑니다. 관계사 that 썼고요. and the by's 썼습니다. and the by's. remaking society itself까지. 그 우리의 사회, 그 사회 그 자체를 급진적으로 아주 빠르게 리메이킹, 우리 리메이크 한다고 하죠. 재구성하게 된 무언가를 건설한 사회입니다. 그러네. 사회를 리메이크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주었다는 얘기. 재구성했다는 얘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됐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and the i's 주의해주고. 마무리. 모든 것들은 다르지 않다. 우리의 현재, 지금의 시간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지금도 다르지 않다. 요거 의미하는 게 뭐겠어? 지금도 뭐 한다? 건물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 것도 함축 의미 물어볼 수 있겠는지. 뭐 강의 뭐 쓰는 거야? 아니야? 됐어요? 논문장난. 소대시아 너희들 잘할 것이고 활성형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실제 제목은 요거였어. 건설이 변화시킨다. 트랜스폼, 바꾼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준다. 이게 실제 제목이었었고요. 거기 다 밑에 써있지, 그치? 얘도 인과관계로 나누면 키워드 건설, 건축이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의 방식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됐으면은 좀 쉬었다 가자. 29번이면 자, 첫 번째 reason 다음에 y도 쓸 수 있고 for which도 쓸 수 있었지. 둘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둘 다 괜찮았고 토론하다 about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없어. 그냥 무엇을 토론하다. 바로 목적어를 썼었어. to가 무엇을 위해서 가다도 되지만 어떤 느낌도 있었다. 뭐뭐에도 적용이 되다. 뭐뭐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자주 써요.
find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자주 등장합니다. 명사가 ing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 괜찮나요? 명사가 뭐뭐 하는 중인 걸 발견하다. find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쓰구나. 미식축구의 그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뭐였어? 쿼터백 있었잖아. 먼데이 쿼터백 기억나지? 스포츠랑 관련된 얘기였었지. 스포츠. 자,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초반에는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죠. 팬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현상이었어. 경기를 보고 난 후에. 그리고 요 용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뭐였냐면은 뒤늦게 뭐 왈가불가하는 사람, 뒤늦게 뒷북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지나서 막 말 많은 사람들 있지.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 자, 팬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냐면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충고를 줍니다, 그지? 팬들이 전문가들한테 충고를 줘. 그럼 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without expertise. expertise는 뭐였어? 전문 지식 혹은 전문성이었지.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꾸 전문가에게 충고를 주는 현상에 관한 글이었어. 여기 이게 주제였어. 아, 이렇더라.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이렇더라. 자, 충고도 주고요. 또 뭐도 준다? 크리티시즘도. 동격이죠. 충고나 크리티시즘이나 비판이었습니다. 비평도 해. 다시 말하면 또 피드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 크리티시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자꾸 주는 현상이었었다. 자, 이유가 있다. 요 사이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 y라든지 for which를 집어 넣어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타이틀, 제목 혹은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지?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다. 야, 읽어봐라. 뭐뭐 해라. 뒤에 동사가 없어요. 댓글 같은 거 읽어보래요. SNS에 있는 팬들로부터의 댓글입니다. 자, 어떤 팬들인지 꾸며주겠죠? 디스커싱 하는 팬들이구나. 막 토론을 해. 주말 경기에 대해서 디스커싱 하는 팬들로부터의 이런 댓글들을 한번 읽어봐라. 뭐뭐 해라 다음에 엔드 나오면은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야, 읽어봐. 그러면 너는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 주어, 동사 믿는지, 그들이 플레이하고 코치질하고 스포츠 팀을 관리할 수 있는지 더 성공적으로. 누구보다 당연히 전문가가 나와야겠지. Those on the field,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전문가 집단, 또 하나는 비전문가, 밴드. 이렇게 두 부류를 좀 분류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해서 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비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가 되겠죠. 이렇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SNS 상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현상은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냐면 보드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위원회라든지 즉 이렇게 한번 보세요. SNS 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대. 그러한 현상이 SNS가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도 일어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문장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S에서 막 떠들어. 그러한 현상이 SNS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난다. 또 막 떠들어. 학생들과 전문가들, 먼저 전문가 집단이지. 전문가들, 프로페셔널스. 수년간의 훈련을 가지고 있고 특화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때 위드가 가지고 있는으로 연결해주는 전치사였어. 스포츠 비즈니스에서의 전문 훈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또한 발견합니다. 자, 여기 themselves. 셀프는 뭐만 주의해라? 누구를 나타내는지 그것만 찾아서 알맞은 형태 써주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학생들과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그래서 themselves라고 복수로 표현한 거죠. 학생들, 이런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발견해. 스스로가 ing, 목적격, 보어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도 모양 중요하고요. 충고를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동형으로 being given. 충고를 받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을 한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이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How to do their jobs.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스포츠 전문가니까 스포츠랑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 누구로부터? 여기는 비전문가가 나와야 돼. 친구, 가족, 심지어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부터도 충고를 받습니다. 어떠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러면은 전문가, 팬들이 전문가한테 뭐를 준다? 충고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관계만 이제 따져주는. 이 전문가에게 자꾸 충고를 해. 다음에 써놨나? 일단 뭐 얘기한 것 같아. 비전문가란 표현을 어떻게 해? 레이 피플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었다.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레이 퍼슨 혹은 레이 피플 하면은 비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비전문가. 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 있는 이그제큐티브스도 뭐 간부들, 중역들이었지. 쉽게 말하면 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야. 스포츠 분야 이런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펙티브는 각각의 이런 의미였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 당연히 지식이 많다예요.
하지만 역시나 위치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위치 문제로 내면은 아주 좀 난이도가 있는 좋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 however 문장을 빼면 쉽고 그 앞에 문장을 빼놓으면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따가 이거를 이제 바꿀게. 어쨌든 전문가는 지식이 있어. 하지만 많은 그들은 역시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도 전문가 이런 거 구별만. 많은 전문가들은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누구로부터? 팬들, 공동체, 지역사회 멤버들, 비전문가들이 되겠지. 자, 뭐하는 분사로서 그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비전문가들로부터 How to run their business. 여기도 그냥 주제 파트라서 뒷줄 쳐놨습니다. 이게 run은 운영하다였어.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전문가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충고도 하고요. 비판도 합니다. 너에 대해서 팀의 운영에 대해서 자꾸 비판, 충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랑 비교도 하지. 마지막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의사에게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는지, 혹은 자신들의 회계사에게 어떻게 세금을 준비해줄지 말하지 않는다. 즉 스포츠가 아닌 분야에서는 전문가에게 충고하지 않는다가 되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돼? 스포츠 나오면 되겠지. 스포츠가 아닌 데서는 충고를 하지 않아. 하지만 스포츠에 대해서는 충고한다. 이렇게 다시 나오면 되잖아. 그 내용이 빈칸에 오면 되겠지.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 그래서 on이 이때는 about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운동. 어떻게 스포츠 오르가니제이션, 스포츠 조직들이 should be managed,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충고를 제공하더라. 소수령. 얘는 특히 별 3개. 문장에서 그 글에서 이렇게 문장 하나가 완벽하게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별 3개 쳐줄게. 이거는 만약 나온다면 너무 좋은 소수령 후보가 됩니다.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특히나 확률이 다 들어있지. 깔끔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피드백을 제공한다. 너무 잘 줄였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스포츠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구조도 의주동 쓸 수 있느냐, 이거까지 들어가서 괜찮은 문장입니다. 법은 이런 거 하나. 동사님이 있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것만 봐볼게요. 만약에 이 문장을 빼놔. 이 문장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문장 이렇게 돼 있었어. 옆에 문장. 여기서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로부터 충고를 받는다 했지. 맞지?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로부터 충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빼. 하지만 전문가가 비판을 직면한다. 어색한 거 알겠지? 같은 내용이잖아. 하지만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뭔가
바뀐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느낌 알겠어요? 같은 내용, however 같은 내용이니까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충고와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었고, 여기는 관련돼서 속담이거든? 한번 보면 알 거야. Teach a fish how to swim. 느낌 오지? 물고기에게 수영하는 법 가르치기. 영어 속담이다. 쥐뿔도 모르는 게 자꾸 한다네. Hold a candle to the sun.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이런 느낌. 알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 이런 거. 태양에다가 촛불을 갖다 대기. 몇 개 했어 우리? 하나, 둘, 세 개, 네 개 했나? 그래, 여기까지 우선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주는 거는 좀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한번 해봐. 연습이니까. 우리 21번은 저번에 한 거니까 안 해도 된다. 21번 빼고서 나머지만 하면 돼. 빼고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자, 이거 숙제부터 말할 텐데, 숙제물은 D책 풀어오면 되고, D책.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단어 시험 안 보고, 교과서랑 이제 모의고사 소수령만 좀 시험으로 볼 거거든? 오늘 갈 때 나눠줄 거야. 받아가서 그거 그대로 시험 본다 연습해오면 된다. 알겠지?